BBS 뉴스와 사람들.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BBS 뉴스와 사람들 진행을 맡은 강동훈 방송본부장입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잠을 자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언론인이었습니다. 오늘 BBS 뉴스와 사람들에서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임시정부 초대 내무총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안창호 선생님의 업적을 다시 주목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BBS 뉴스와 사람들에서는 정치 리더십이라는 부분에서 안창호 선생님을 연구해온 이영석 고려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재평가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영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BBS 불교방송 마포 스튜디오 이렇게 직접 나온 건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버들, 그리고 우리 BBS 불교방송을 듣고 있는 전국의 애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불교 방송은 뭐 이제 TV 화면에서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처음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고요. 특히 그 만공회라는 거. 그래서 우리 먼저 부처님 곁으로 가신 우리 아버님도 모시고 지금 건강하신 우리 어머님도 모시고 저도 만공회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를 갖게 돼서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모신 것은 이제 우리 3.1 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모셨는데 오늘 또 BBS 불교방송 와서 이 만공의 이야기 듣고 좀 그런 어떤 결심을 또 하셨네요.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 우리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이력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신 또 그런 분이신데 또 만공회는 새로운 또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예. 자, 인사 말씀을 그 정도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갖고 나오신 책이 이게 이제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게 이제 도산 안창호의 정치적 리더십 제 박사 학위 논문이 학술 서적으로 박영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하면 역사든 또 우리 독립운동과 관련된 근대화에 정말 항상 빠질 수 없는 분이거든요. 또 안창호 선생님의 연구도 많았지만 최근 들어 좀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이거 논문을 쓰시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주제를 요즘 사회가 너무 그냥 분열과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보통 통합 리더십 하면은 이제 링컨, 만델라 이 두 분을 떠올리는데 우리 국내 위인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면을 찾다가 마침 저희 할아버님이 또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100년 전에 사회는 어땠을까 했더니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인 목표는 독립이었고 지금은 통일 이런 시대적인 목표가 있는데 너무 분열과 갈등이 많아서 이거를 통합 리더십을 그때 찾으면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모든 이념 갈등이라든가 또 뭐 지역 갈등이라든가 독립운동 노선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아우르면서 하신 큰 어른이셨다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그분의 정치적 리더십을 이제 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저기 교수님 실제로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ERA 또 센츄리 21이라는 세계적인 이제 부동산 회사, 아하. 세계 6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회사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한국에 들여와서 네. 부동산 산업을 좀 선진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즈니스 측면보다는 그런 사명감 측면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이제 안정시키고 또 IMF 때 또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를 다시 2008년도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이 예.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네. 그건 그 연구가 바로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정치적 리더십.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책을 잠깐 제가 보니까 네. 안창호 선생님은 그 비무장 카리스마 네. 그리고 변화의 리더십이다.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설명을 하셨던데 네. 흔히 저희가 하면 이런 표현을 쓰신 분이 인도의 그 간디 비폭력 무저항 그런 주의를 네. 비교할 수 있는데 네. 그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카리스마, 그러니까 네. 비무장 카리스마 처음 듣는 용어인데 네. 그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시게 됐어요? 네. 그 간디도 위대한 인물이시죠. 그런데 그 외에 그 당시에 그 강대국에 의해서 약소국들이 상당히 식민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을 한 그 위대한 이제 각 나라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과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운동가들의 공통점이 그 당시에 나라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선거에 의해서 네. 뭐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자질과 능력에 의해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 그거를 이제 막스 베버가 카리스마라고 명명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당시 나라가 없으니까 군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마키아벨리가 비무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그렇고 그때 목표는 나라를 독립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새로운 나라를 독립에 설립을 하려고 그렇게 저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정치가 혁명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또 세운다라는 거는 현대적 의미에서 변환의 리더십 맥그리거 번스가 주장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서 한 모델을 만든 게 비무장 카리스마 변환의 리더십인데 이 모델을 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각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창호 선생님 하면은 어떤 근대화의 어떤 이제 언론 독립 여러 가지 모델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실력 양성론. 그러니까 과거에 조선시대 때 이제 10만 양병설 또 나라가 어렵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런 실력 양성론을 폈다. 교육적인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동안에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연구가 역사학계하고 교육학계에서는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교육학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이분의 그런 훌륭하신 인품과 인격과 또 여러 가지 그 교육업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인격자 교육자로서 인식이 됐고, 근데 그것도 맞는 거죠. 그런데 정치학 쪽에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연구가 뭐 전무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 인격자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치가면서 혁명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도산의 정치적인 리더십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거고 이게 정치학계에서는 도산에 관한 정치 논문으로는 최초 논문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좀 줘보시죠. 예.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거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그 임시정부에 있을 때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대통령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었죠. 근데 요즘 들어 이제 지금 보고 계시면 이제 이게 이 내용인데
이분들의 연구를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연구를 많이 한 게 형사단 아카데미 네. 이분들도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부분을 왜 전혀 언급을 안 했을까요? 본래 이제 그 정치학 쪽에서 네. 예, 리더십을 연구를 한다면은 그 나라의 어떤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가 네. 그런 최정상까지 오른 분들이 주로 연구 대상이 되거든요. 네. 뭐 링컨이라든가 뭐 또 뭐 처칠이라든가 이렇듯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산 선생님은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해방된 이후에 그 해방 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학에서는 연구 대상으로서 안타깝게도 이제 배제가 됐던 거죠. 실제로 최근 들은 이제 그 3.1운동 독립 이제 네.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하와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네. 또 상해 네. 이 분야에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고 네. 또 거기를 그 연구하시는 네. 또 관계자분들이 현장 가서 나온 거를 요즘 종합해 보면 네. 그 어떤 승자의 역사 쓰기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네.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고 그 전에 그 많은 독립 투사들이 했던 기록이나 네. 그분들의 활동 상황은 많이 왜곡되거나 네. 좀 빠져 있는 네. 그런 걸 많이 이번에 발견됐어요. 예, 예. 이런 부분을 이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연구하면서 네. 그런 부분도 좀 나오던가요? 저는 이게 그냥 뭐 일반 교양 서적이나 또 뭐 위인전 이게 아니라 박사 학위 논문이라는 학술 논문이기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 연구를 하려 그랬고 혹시 너무나 훌륭한 분이시니까 제가 선입견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이분을 좀 미화를 시키고 그런 싶은 마음이 혹시 들까봐 그런 걸로 상당히 절제를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아직 연구가 덜 돼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고요. 그러나 역사학하고 교육학 쪽에서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지 그거를 이제 분석하고 하는 거는 이제 정치학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연구하면서 역사학하고 교육학 쪽의 연구 실적이 저한테는 큰 자료가 돼서 이게 또한 정치학과 역사학의 학제간 연구 논문으로 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에 보면 이 헌정 메시지라는 게 있었었는데 애국심이라는 영원한 사명감을 남겨주신 건국훈장 독립유공자 이기준 조부님께 이분이 1891년부터 1927년까지 이렇게 생존했던 기록이 남아 있네요. 네네. 자, 이기준 조부님, 네. 이분이 독립유공자인데 네. 이분에 대해서 좀 네. 설명해 주고 그 할아버지의 그런 취지를 받아서 이걸 약간 연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기준 선생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님으로부터 할아버님이 그 독립운동 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또 아버님의 그 친구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은 고향이 평안북도 운산이신데 할아버지 네. 계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군자금을 장애 임시정부에 그걸 내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 이제 독립자금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할아버님뿐만 아니라 또 독립자금을 또 모금을 하셔가지고 하시다가 이제 일경에 잡히셔가지고 평양 감옥에서 또 복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출소를 하신 다음에 중국으로 가셔서 또 해외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또 안타깝게 이제 텐진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뭐 결국 이제 고문당해서 거기서 순국을 하시게 됐습니다. 대단한 신분이네요. 사실은. 뭐 신분이라보다도 그런 할아버님의 뜻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님은 몸과 재산을 다 바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종손자인 제도 할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항상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잊지 않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국심이라는 유산을 저한테 남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제가 느끼고 표현했습니다. 그 한간에 말이죠. 네. 독립유공자의 자손은 빈곤하게 살고 네. 소위 말하는 친일했던 그 행위자들은 네. 그 정권을 계속 빌붙어서 네. 배부르게 살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독립 후손들의 현실이다. 네. 이렇게들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우리 이기준 할아버님의 손자이신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좀 빌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이 언제 그 혹시 혜택을 받으셨나요? 전혀 혜택을 안 받았죠. 네. 왜 이게 건국훈장까지 받으신 분인데? 저희 아버님께서 네. 어릴 때부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네. 이제 독립운동 하시는 거지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때 독립유공자고 뭐 그런 보상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나요? 근데 아버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 하신 그런 공훈으로 후대들이 보상을 받으면 안 된다. 규정회가 라고.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규정회가? 규정이요. 규정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리지만은 아버님 말씀이 좀 훌륭하시다라고 이제 해서 동감을 했었는데 제가 20살 이렇게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결혼해서 애들 낳고 그럴 텐데 그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할아버님의 그 업적을 우리 자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은 상당히 귀감이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버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그거는 의미가 있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젊을 때 사회 나가지고 뭐 바쁘고 또 아버님도 은퇴하시고 해가지고 그런 공적을 또 찾을 수가 없었죠. 그때는 뭐 또 자료가 전산화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박사 공부하면서 할아버님 자료를 찾게 됐고요. 또 결정적인 계기가 아까 이제 초반에 뭐 저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아노 소사이어티 말씀 잠깐 나오던데요. 그 아노 소사이어티에 제가 이제 기부를 했더니 그쪽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아버님 말씀을 했더니 독립유공자시냐 그래서 아버님이 이러이러 하셔가지고 안 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독립기념관에 독립유공자 업적을 발굴하는 그 파트가 있대요. 네,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러더니 한 달 만에 연락이 왔는데 저희 할아버님의 평양 감옥 수감 기록이 할아버님 집문까지 이게 찍혀 있으면서 발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전으로 들었던 텐진 감옥에서 옥사하셨다는 거를 이제 국가가 그렇죠. 확인해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 자료이기 때문에 바로 저 공훈 심사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게 이제 그게 2013년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때는 저희 뭐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뭐 장학금이고 뭐고 뭐 아파트 연금이고 모든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버님 뜻대로 그렇게 됐고요. 지금 나오는 게 지금 매달 100몇십만 원이 이렇게 보상금으로 나와요. 그것도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형제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가지고 우리 통일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지정학연구원이라는 그걸 만들고 또 창업 리더십 센터를 만들어서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보태서 그거를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딱 말씀하셨지만은 그 보시를 어찌됐든 사랑의 열매에 어떤 동기로 해서 1억 원을 기부했고 거기에 아노소타이 가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의 그 공식적인 기록을 찾는 하나의 동기가 됐네요. 그래서 그 좋은 일을 하면 선행을 하면 뭐 부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요번에 그걸 느끼면서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불교 신자시고 저희 아버님도 불교 신자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아버님의 부처님 곁에 계신 아버님께서 할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의 이제 또 아버님이시죠. 그거를 기리고 하니까 정말 그 부처님께 말씀을 하셔서
그런 공적을 예. 찾게끔 해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정말 천류를 예, 느꼈습니다. 그거는 정말 네. 종교적 어떤 법렬입니다. 네. 아무나 그건 인식을 못하고 네. 정말 체험하는 분만이 가능할 네.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이제 이 박사님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외에 손치더라도 네.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네. 지금도 사실은 어렵게 예, 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대에 모은 재산을 네. 국가 독립유공자 또 군자금 뭐 네. 이런 부분으로 다 이제 네. 주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은 네. 정말 비난에 살 수밖에 없었고 네. 또 친일파들은 또 거기에서 계속 유지해가지고 네. 그 돈을 또 불려서 네. 지금의 많은 돈을 유지하면서 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대표적인 뭐 이완용 후손도 말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런 부분 갖고 이제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네. 앞으로 이런 그 우리 독립 후손들이 좀 네. 제대로 평가받고 네. 제대로 보상받는 일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독립 유공자 후손으로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분들에게 또는 또 정부한테 한번 하고 싶은 말씀 네. 해주세요. 일단 그러면 저희 아버님 상황을 제가 한번 잠깐 네. 말씀드리면요. 저희 아버님이 사실 유복자세요. 그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텐진 감옥에 갇혔 네. 계실 때 저희 할머님이 옥바라지를 하시러 텐진 감옥 이제 옆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만삭이 되셨죠. 그러고 이제 순국 가시고서 조금 있다가 이제 태어나셨구나.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45년도 해방이 돼가지고 저희 할머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월남을 하셔서 완전히 자수성가를 하신 거죠. 그리고 저도 자수성가를 어릴 때부터 했고요. 이 박사님이 자수성가를 하시는데. 야, 그럼요. 예. 저 아버님이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처우 인식 그럼 아주 상당히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꼭 독립유공자만 계시진 않지 않습니까? 또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그 큰 정말 그 목숨을 바친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도 좀 포괄적으로 그런 예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말이죠. 네. 지금 요즘 그 이제 한동안 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그 과거 소속은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제 무소속인데 네.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네. 그 독립유공자 그 지정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또 한편 또 의열단 김원봉 선생의 그 독립유공자 지정 움직임에 대해서 네. 또 반대 여론도 만만치 네,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업적을 모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그러나 같은 독립운동을 하신 저희 아버님, 저 할아버님과 했을 때 분명히 어떤 공적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런 업적을 또 예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남북 통일을 지향을 하고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되지만 아직은 지금 뭐 이념적으로나 영토적으로 분열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이런 이제 반대 여론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도산한 청호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런 이제 반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하고 설득을 구하고 이제 그렇게는 하셨겠죠.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이제 법적인 그런 예우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통일 이후에 통일 정부가 생기고 그런 새로운 시대에 다시 이분들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하면은 더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사실 그때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분들은 이 조선이라는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의 사상이 어떻고 뭐 네. 공산주의니 민족주의니 민주주의니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했고 그 평가의 잣대를 지금 우리 시각으로 받아보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 박사님 말씀대로 이런 거는 평가는 아무튼 이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한번 조명이 돼야 되겠네요. 북한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예, 그러나 이제 시기 타이밍의 문제겠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 하면서 통일 이후에도 뭔가 뭐 큰 예. 그 화합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도 남겨두는 것도 더 멋지지 않을까 아,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영석 우리 박사님 모시고 이제 3.1운동 독립 그 임시정부 출범 100주년 기념해서 지금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의 개인에 대한 좀 문제를 좀 여쭤볼까 합니다. 네. 저희 이제 뉴스와 사람들의 특징이 네. 또 여러 가지 휴먼 스토리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아까 지금 창업 리더십 센터 대표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 거기가 창업에 관한 리더십, 네. 정치도 리더십, 네. 리더십이 꼭 붙어요. 네. 창업 리더십 뭐 하는 네. 데입니까? 제가 아까 이제 잠깐 네. 앞서서 말씀드린 그 할아버님에 대한 그 네. 보상금 그거를 저 종잣돈으로 해서 예, 예. 아까 이제 한국지정학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는 통일 정책을 연구하는 이제 신진학자들을 후원하고 있고 아하. 그다음에 창업 리더십 센터는 지금 청년 실업 네. 또 시니어 실업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창업으로 네. 전환을 하자. 네. 근데 저도 사업을 해왔고 네. 또 공부를 리더십 분야로 해봤기 네. 때문에 그거를 접목을 시키면 자, 창업하면은 창업 리더십이고 네. 또 기존의 그 사업을 잘 관리하면 이제 수성 리더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 리더십 공부한 거를 접목을 시켜서 네. 이렇게 좀 사회에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겁니까? 창업의 꿈을 꾸는 분이라면?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이제 뭐그 시작 공부 끝나고 나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규모가 이제 작습니다. 네. 그 주변에 이제 제가 아는 네. 젊은 후배라든가 또는 이렇게 추천하는 네. 분들을 통해서 네. 저희 회사에 네. 그런 인큐베이터 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자기 책상 하나 가지고 자기 업무도 보고 또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무료 대관도 하고 그런 공간을 지금 이제 활용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젊은이들 위해서 창업 그런 공간을 이제 아주 네. 저가로 네네. 대해주고 아이들도 네. 같이 연구하고 또 네. 실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건데 개인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예, 쉽지 않지만은 이제 국가에서 또 시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저에 맞게 해서 이제 점차 이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나도 지금 창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문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할 텐데 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예. 아마 창업 리더십 센터 이렇게 예. 검색을 해보면은 포털에다가 예 하면은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문의하시면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그 규모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종잣돈이 독립유공자에서 받은 그 뜻있는 돈 갖고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이 박사님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포털에 한번 연결해서 한번 관심을 가진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제 리더란 부분을 자꾸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자, 좋은 리더 네. 어떤 분이 이제 좋은 리더가 됩니까? 제가 그 동안에 이제 뭐 공부도 하고 또 사업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극복하고 그랬는데 또 여러 가지 제 주변에서 또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성공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요인이 with good people이라고 그러죠.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좋은 사람과 함께. 예.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러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그러니까 윈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윈 상대방이 모아 윈 하게 하는 그런 게 그런 자질과 덕목이 상당히 성공의 요인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바로 결국은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니까 리더십의 그게 덕목이고 자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리더들이 정치, 경제, 뭐 그냥 사회 각 분야에서 좀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젊은 인재들을 좀 많이 발굴하고 도산한 청호선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리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네. 이 완창호 선생님이 젊었을 때 사진인데 네. 이미지도 약간 비슷한 부분도 아이고. 없잖아 있네요. 예. 사실은 이게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 보면 그분의 사상, 행동, 그다음에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 문화까지도 푹 빠져야 네네. 이게 하나의 그 예. 논문을 만드는데 네. 이거 책 쓰시면서 많이 사실은 안창호 선생님의 존경심이 더 해졌겠어요. 아 맞습니다. 맞고 이 도산한 장훈스님의 여러 가지 훌륭하신 그런 이제 사상이 깊은 사상도 많고 그런데 그냥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애기애타. 그리고 애기애타가 아까 윈모아 윈 같은 그런 개념하고 좀 비슷하다고 좀 제가 느꼈고 그다음에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이분이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에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제 뭘 할 때도 그렇고 뭐를 이제 판단해야 될 그런 경우에 도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어떻게 하셨던가라는 걸 항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 저분이 그러셨는데 내가 도산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이 도산 그렇게 하신 걸 내가 못 따라하면 내가 연구 자질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따라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지금 고려대 불자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지금 활동도 하고 계시죠. 네네. 예. 거기 그 굉장히 그 유명하고 저희 네.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 그거는 뭐 제가 특별한 활동을 한다기보다도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모 저 아버님도 그렇고 저 어머님도 불교 신자신데 저는 뭐 특별한 종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영향으로 이제 항상 그 불교에 좀 친숙한 면은 있죠. 그리고 또 4월 초파일 때 어머님이 또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부처님 보시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이 고대 불자교회는 불교 신도만이 아니라 그냥 불교에 관심이 있거나 또 불교의 어떤 그 철학적인 거에 공부를 하려는 분 또 이런 분들도 다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래서- 오셔야죠 이제. 그래서 저는 불교 신자만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저 그 회장님이 최평규 회장님이라는 분이신데 참 아주 그 훌륭한 분이세요. 리더십도 강하고. 이분이 이제 제가 존경하는 또 선배님이시고 해서 저보고 이제 권유를 하셔서 저는 불교 신자 아닌데요. 그랬더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해서 보니까는 너무 정말 그 좋은 분들도 많이 뵙고 그리고 이분들이 한 마음으로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만공의 회원도 되셨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불교에 대한 인연도 이제 맺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부모님께서 네네. 그런 또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해마다 네. 이제 곧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 네네. 또 등불을 빈자의 네. 대의 정신으로 켜주는 덕분으로 아마 이 박사님이 오늘에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이제 리더십 공부를 많이 하셨고 했는데 요즘 또 경기가 어렵고 또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서 끝으로 인사 말과 함께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네. 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인사 말씀이라기보다도 불교 방송이 이렇게 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지를 사실 오늘에서야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 보니까
이 불교 방송의 목적이 사회 정토와 민족 통일, 조국의 참된 발전, 또 새로운 인류 문명을 창조하는 데 기여하는 네, 목적이 맞습니다. 있고, 또 지표로는 참된 소식을 바르게 쉼없이 예. 전하고 예. 기쁨을 나누며 네. 온 결애를 하나로 하나로 묶어주는 묶어주는 방송이라는 그걸 보고 제가 참 감동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BBS 불교 방송께 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통합 리더십을 실현할 수 있는 참된 언론 역할을 네. 해주시고 네. 이 또 불교 방송의 이런 좋은 소리와 네. 또 부처님의 자비로우심이 북녘 땅에도 전파돼서 예. 우리 통일의 평화 통일의 선도자가 예. 돼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를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또 100주년 3.1 운동 계기로 우리 불교 방송이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그 BBS 불교 방송이 5월 1일자로 개국 29주년을 이제 맞습니다. 자, 내년이면 이제 30주년이 되는데 우리 29주년을 맞아서 우리 이 박사님께서 우리 BBS 불교 방송에 앞으로 미래에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줬고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에 우리 평양 지사가 생기길 염원하는 예. 그런 발언도 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 BBS 불교 방송이 그 말씀하신 대로 온 결애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방송의 방송 지표를 삼았습니다. 29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 29년 전의 방송 지표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BBS 개국 29주년을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같이 좀 축하해 주면서 특히 우리 망공의 회원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 우리 이 교수님 모시고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